안녕하세요. 달팽이 집입니다. 요즘 전세금 반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상태한테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뭐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임차권 등기라는 게 사실은 되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 뭐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그것을 뭐 이전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하고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세입 임차인의 뭐 권리나 이런 거를 되게 보호해 준다라는 뜻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 임차인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돈이 있는 임차인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돈을 안 받고, 내가 전세금을 안 받고 이사 나갈 수 있어야지만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제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돈을 받지도 뭐 돈을 돈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그 주인이 돈이 없는 거고, 또 임차인도 돈이 없으면 이사를 못 가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없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내가 이사를 간 다음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 등기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들 이런 분들 뭐 간혹가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무상에서는 그거를 하면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무상에 봤을 때는 그 임차인이 돈을 받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 이거 말고 뭐 얼마 안 되지만 몇 년 전부터는 뭐 전세금 보장 보험 같은 경우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전세금 보장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보험사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전세금을 못 받으면 그 뭐 보증 보험사에서 대신 그거를 청구해 주는 거고, 뭐 돈을 먼저 준다고 하지만 이거에서 이제 뭐 생각해 볼 건 잔금일 플러스 2주 정도가 걸린다는 거,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됐다는 거와 이제 일정 요건을 또 갖춰야 된다는 건데, 보통 이제 전세금하고 그 집에 있는 총 채권액, 그러니까 원금이 아닌 총 채권액,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 120%, 115%, 150% 이렇게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채권 총액, 그 채권 최고액 더하기 전세금이 KB 시세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세금 보장보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걸 안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그 전세금을 반환받는 거에 대한 뭐 명확한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돈도 없고 보험도 가입 안 했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죠.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처럼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이제 전세금이 더 하락되어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내가 집을 먼저 얻는다는 것보다는 우리의 이 살고 있는 집을 먼저 정리를 한다는 포인트를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집주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그걸 보호하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로는 내가 이사를 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제 청구, 경매 신청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사실은 경매보단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땐 사실 융자가 없는 집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죠. 만약에 그 집에 융자도 있는 집인데 뭐 내가 대출 없이 뭐 전세를 들어왔다고 하면 임차권 등기 제도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집을 협의해서 그 집을 인수받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경매를 하면 그 선순위 채권 플러스 경매 비용 그리고 이자 비용 같은 걸 다 빼고 나면 내 전세금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있는 분들도 경매보다는 집주인과 어떤 정도의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돈이 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집주인한테 이 집을 먼저 빼는 거, 만약에 그 집에 융자가 없었다면 융자를 받고 어느 정도 전세금 하락한 다음에 집을 빼는 게 낫지 않냐라는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법무사 뭐 어떤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내용 증명을 보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과거에 이제 통신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증명을 하는 거지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을 당신한테 알려준다.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손님들한테 이런 내용 증명보다는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문자 메시지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법원에서는 그 증명 목적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이라는 건 사실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내용 증명보다는 뭐 카톡으로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설명을 한다거나, 내가 이번에 우리가 만기가 언젠데 그때까지 이사 나가려고 집을 구했는데 뭐 이게 지어가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주인분이 최대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미리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잘 됐는데 계약을 했는데 이 집주인이 만약에 돈을 못 해주겠다,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지만 그때도 내용 증명보다는 카톡이나 이런 문자로 조용하게 처리해 주는 거가 좋겠죠. 사실 그래서 이제 주인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작년 9.13 조치 이후에는 그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가지고 추가 담보 대출을 받는 게 1억 원까지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뭐 임차인 반환 대금은 어느 정도까지 전세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뭐 깡통주택까지는 아니고요. 깡통주택까지 가기는 좀 힘들고요. 뭐 지금 일시적인 지금 이제 경기 하락 아니면 뭐 부동산 경기 침체 이렇게 해갖고 이동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전세금을 보호받으려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협의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법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제가 볼 땐 그 임차인, 임대인 둘 다 어느 순간에는 다 만날 수 있는 거고, 솔직히 악독한 임대인도 없고 악질적인 임차인도 없어요. 사실은 되게 사소한 것들 때문에 이게 커져가면서 하는 거지, 뭐 많은 분들이 뭐 소송해서 좋은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돌려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미리 그 집에 대한 시세라든가 그런 걸 확인해 보고, 만약 이 집이 안 나갈 것 같다고 얘기하면 내가 집을 먼저 계약하는 그런 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먼저 정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달팽이 집이었습니다.